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정치권에 아주 상당한 파장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 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당내에서 벌써부터 이제 계파 갈등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서른 의원이 당신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이제 인터뷰의 상황을 좀 봐야 할 텐데 친명계가 이 체포 동의안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대해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서른 의원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 잠깐 보셨습니다만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면서 가결표 색출 움직임에 반발을 한 모양새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민주적 정당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너 뭘 찍었는지 밝혀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백한 이분들 또 징계하겠다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네. 헌법 46조를 보면은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에도 보면 아예 114조 2에 예. 아예 자유투표라는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요. 네. 설사 당에서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당론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색출하라, 뭐 너 뭐 찍었는지 밝혀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준법 서약서 제도라는 게 있었죠. 한때. 예. 가석방 받으려면 이제 양심수라는 사람들에게 예.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이 이의가 제기됐었죠. 예. 그래서 결국 폐지됐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화가 진전되어 온 그 과정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전히 무슨 공산당 인민재판하듯이 한다. 이거는 민주당답지 않은 이런 행동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잠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 녹색병원 지금 현재 이 시각 녹색병원의 모습입니다. 저기 구급차도 대기가 있고요. 앞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상황이 변화가 되는 대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녹색병원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변인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6명 제외하고 161명이 제출했습니다. 투표 때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관점도 있습니까?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체포 동의안은 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판단을 위해서 법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게 국민에게 민주당의 모습이 예. 상식적인 정당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된다. 예. 이런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기각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우리 어떤 한 조직 안에 있는 예. 한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말을 예. 믿어주는 것, 그 믿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네. 그 입장에서 탄원을 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 무죄를 주장하는 거를 신뢰한다라는 차원에서 탄원서를 함께 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죠? 예,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 대표는 이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했던 이 발언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대표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가 이 나라 사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가름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이 대표를 대입해 보면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글쎄 박근혜란 이름을 빼고 이재명만 넣어도 사실은 예. 똑같은 것이고 예. 근데 저 말은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범죄를 다 부인하고 있고 예. 증거인멸할 정황, 뭐 도망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다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 단정적 확인일입니다만 모든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전체해서 뭐 3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면 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대한 범죄고. 더구나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일부 인정하고 뭐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고 증거도 하나도 없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위증교사 의혹에서 그렇습니다. 과거 그분에게 증인에게 회유하고 협박해서 압박해서 그런 증언 허위증을 하도록 요구한 예. 그런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대로 따르자면 예.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뭐 방금 예. 같은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대입해 보면은 네. 맞는 말 아닙니까? 저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주장을 하는 하겠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조금 더 객관적인 결론을 주기 위해서 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가결에 동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각자의 주장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부닥치는 겁니다. 예. 근데 언제까지 이 격렬하게 부닥치는 상태로 갈 겁니까? 예. 이거를 종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법원뿐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본 후에 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가서 이제 가결이 될지 또 구속이 될지 지금 기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뭐 이상민 의원도 말이 안 된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원내 대표 선거 후보 4명 모두가 친명계가 나서면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친명계 지도부가 꾸려지는 상황에 뭐 옥중 공천 이야기 이런 것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성급한 얘기죠. 예. 사실은 뭐 구속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 옥중공천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만 예.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얘기 나왔어요. 예. 그러고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거슬러 따져가 보면 뭐 바로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네. 대표에 출마하고 그때부터 이런 상황이 이미 예상된 거죠. 예상되었고 그러니까 설사 이제 구속되더라도 옥중공천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절대로 대표를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으니까요. 그리고 당원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구속될 경우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비명계가 설 자리가 협소해진 모습인데 글쎄요, 뭐 성급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심리적 분단까지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낮다. 그 지금 소위 말하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예. 본인의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저는 예. 이렇게 믿습니다. 그 진정성은 뭐냐?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네. 국민을 위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갈등 상황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양쪽 다 자기 진영을 향해서만 예.
그 공고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결론을 짓고 예. 이걸 마무리를 짓고 민생을 향해서 본연의 일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어쨌든 본인들의 생각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해지고 예. 그 활동의 무대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된 상황도 본인들이 가정한 상황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예. 수도 있다. 물론 친명계에서는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공천 학살이나 네네. 뭐 쳐내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볼 것인가. 아.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또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현장 화면을 잠깐 좀 다시 한번 보죠. 현장 화면에 지금 뭐 속보들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녹색병원의 모습입니다만 이 대표 8시 20분쯤 녹색병원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8시 20분쯤 뭐 교통 상황도 고려해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휠체어를 탈지 지금 의료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휠체어를 탈지 본인의 의지는 걸어서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지를 곧 결정하겠다는 소식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 속보가 계속 올라온 대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토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요. 이 대표의 옥중 출마까지를 직접 거론을 하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굳세어라 제명아 그냥. 자, 지금 옥중 결재, 옥중 출마해야 한다 이런 유시민 작가의 영상.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좋아요를 거기다 눌렀어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단식 중에도 체포한 표결 전날에 SNS에 장문의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건강 상태가 맞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분이 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인데 저렇게 얘기한 게 맞나요? 네. 구속됐다고 해서 일단 사법부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다는 걸 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법정 투쟁의 법적인 절차에 밟을 수 있죠. 예. 뭐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저렇게 옥중 뭐 결재를 해야 된다. 절대로 대표직을 내려면 안 된다. 예. 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그 인식 지체, 예. 하고 뭐 민주대 독재 구도 이걸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다. 이거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네. 글쎄 이제 옥중 공천까지 한다. 만약에 이제 예상을 하면 예. 그렇게 한다면 당시 정치적 상황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옥중에 있는 대표가 찍은 직인을 공천장을 든 후보들이 네.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요? 당시 국민들이 네. 아니, 낙선이 확실하다 다 후보들이 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계속해서 예. 그 옥중 공천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가 구속돼도 이 석방 요구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진된다 이러면 이게 석방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일부에서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네네.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 다른 견해가 아니고 네. 헌법을 보면은요, 헌법 44조를 보면 예. 이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었으니까 네. 이번에 체포 동의안을 표결해서 구금했지 않습니까? 체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항을 보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아. 이걸 가지고 예.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임시국회에서 예. 그걸 석방 요구를 하면 석방된다. 이렇게 일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헌법 규정을 보면 예. 명확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헌법 44조 1항에는 네네. 회기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 44조 2항에 보면 예. 회기 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예, 체포 동의안 의미합니다. 결의 없이 알겠습니다. 그때 구속된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구속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석방 요구한 대상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태까지 뭐 구속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했는데 만약 기각되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는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사라지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네.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주장해왔던 것이 명분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까지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적인 무대가 굉장히 공고해지고 예. 활동의 폭도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